이번에 아이오와 도박 과제 관련된 동영상을 올립니다. 일단은 이번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코드를 하나하나 새로 만드는 방식보다는 제가 수정한 코드를 이제 올리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꿨는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시간적으로 좀 더 전략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이전에 만들었던 검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이제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동일합니다. 카드 4개 덱이 나올 거고, 이제 하나의 덱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가자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표는 이 카드를 선택했을 때 얻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 왼쪽 A덱을 집었을 때는 100원을 번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마이너스 250은 손해입니다. 손실. 그래서 지금 이 시행에서는 250원의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1850원은 기본 2000원으로 시작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A 덱을 고른 횟수. 지금은 이제 A를 한 번 고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B, 세 번째 C, 네 번째 D. 이렇게 되겠고, 맨 마지막에 있는 1은 전체 카드를 중에서 클릭한 횟수, 선택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A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00원을 벌었고 250원을 잃었는데, 이거를 10번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은 마이너스 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번 클릭했을 때 마이너스 250원, 2000원에서 시작했는데 1750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50원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원을 벌었는데 이제 손해가 본 게 없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번 하게 되면은 플러스 250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100원을 벌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손해보는 게 좀 커가지고 10번 클릭하게 되면은 250원을 손해보는 그런 덱입니다. 그 다음 D는 이제 50원씩 벌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50원을 버는 그런 덱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B랑 D를 선택했을 때 수익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가 진행될 때마다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덱이 수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덱이 손실을 가져다 주는지는 처음에 주는 이 금액 50원이냐 100원이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50번을 누르게 되면은 검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돌려봤고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블로비아에서 커밋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참고로 지금 만든 이 실험은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고 그다음 댓글로 추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실험을 돌릴 건데 로딩 하는데 문제 없고 안내문도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스페이스 바로 하면 처음에만 영역이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우스 위치 따라서 카드 위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파이썬으로 한 것과 동일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실험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파일도 출력해서 보면은 전혀 문제 없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거를 바꿨는지 코드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더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 피드백 부분에서 많이 손을 봤어요. 이 카드 세팅이라고 하는 코드를 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제 파이썬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 랜덤을 한 이유는 사람들마다 카드 덱 구성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덱을 랜덤하기 위해서 임포트 랜덤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랜덤을 하게 되면은 실험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랜덤을 쓰지 않고 이 sum이라는 함수를 지정을 했는데, 이 su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의 합을 계산하는 데 써요. 를 돕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tmp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tmp라는 변수는 1, 2, 3, 4, 5 라고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었을 때 5개의 숫자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sum tmp 이러면은 1, 2, 3, 4, 5의 합인 15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sum tmp 이렇게 하면은 그 함수가 없다고 오류가 출력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참고해서 파이썬의 sum에 동일한 함수를 이제 미리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긴 익스피리먼트 쪽으로 가면은 덱A 리스트, 덱B, 덱C, 덱D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드를 한번 선택했을 때 읽냐 마냐 이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이면은 읽는 거고 0이면은 이제 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1하고 0으로 구분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손실 금액을 계산할 때 있어서 0을 곱하면은 이제 손실 금액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제 0이 되니까 손실 금액 계산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1010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파이썬만 가지고 실험을 할 거면은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다시 파이썬으로 가서 설명드리자면, 1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A는 1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그래서 A를 곱하기 5를 하면은 결과는 1이 5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을 5번 곱하고 그 다음에 0을 5번 곱하는 식으로 리스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다 호환되는 방식인 리스트의 값을 다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덱A 프로퍼티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건 첫 번째는 덱A를 선택했을 때 무조건 받게 되는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혹 잃게 되는 손실, 그다음 세 번째는 덱A 리스트라고 하는 걸 넣어서 어떨 때 손실을 보고 어떨 때 손실을 안 보는지 경우의 수를 다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번 카드를 뽑게 되는데 손해를 보는 게 5번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 10번 뽑았을 때 순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250으로 고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덱 B 같은 경우에는 100원씩 벌고 한 번 크게 1250원을 잃는데 10번 뽑았을 때 한 번은 들어가게끔 지정을 한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덱 C와 덱 D를 이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덱 A, B, C, D 있는 거를 돌려보면은 이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덱 리스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터미널 상으로 실행해 볼게요. 코드 넣어준 다음에 제가 덱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덱 리스트에 첫 번째 거를 출력하면은 아까 덱 A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덱 A를 뽑았을 때 이익, 그 다음에 손실, 그 다음에 어떨 때 손실을 보는지 지정해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은 이제 덱 B, 3은 덱 C, 네 번째 건 덱 D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셔플을 해줍니다. 덱 리스트를 셔플해주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어떤 덱이 수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덱이 손실을 가져다 주는지 우선하기 위해서 덱 리스트를 랜덤 셔플 해주는 거예요. 임포트 랜덤을 해주고 이제 이걸 진행해주면은 덱 리스트의 순서가 셔플이 됩니다. 그래서 덱 리스트를 보면은 랜덤 셔플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덱 리스트에 첫 번째 컴포넌트만 보면은 분명히 셔플하기 전하고 달라진 걸 알 수 있죠. 카드 뽑게 됐을 때 50원을 벌고 가끔씩 250원을 잃지만 10개를 뽑았을 때는 순이익이 250원이 남는 덱이 A 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있는 머니나 아니면 넷게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기본값을 설정해 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덱 초이스에는 사람들이 덱 A, 덱 B, 덱 C, 덱 D를 선택해 준 횟수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비긴 루틴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지정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전에 트라이얼 쪽에서 이 트라이얼 클릭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떤 덱을 선택을 했는지 그 변수를 받아옵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게 트라이얼 클릭, 그 다음에 온점, 클릭드 네임, 그 다음에 0번째 컴포넌트를 갖고 온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덱 A를 선택했다면은 초이스 인덱스는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항목을 갖다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덱 B를 선택하면은 초이스 인덱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덱 C를 선택하면은 초이스 인덱스 2, 덱 D를 선택하면 초이스 인덱스 4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순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 값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카드를 선택했으니까 카드 선택한 횟수도 기록해 줘야겠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덱 초이스 n, 초이스 인덱스는 플러스는 1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아까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덱 초이스 n이 0000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덱 D를 골랐어요. 덱 D를 골랐으면은 초이스 인덱스는 3이 되겠죠. 이 경우에 덱 초이스 n은 3은 이제 0이 될 거고 얘를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덱 초이스 3은 덱 초이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서 이제 매 시행마다 선택한 덱의 위치의 개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된 건 뭐냐면은 이 덱에 보면은 어떨 때 돈을 벌고 어떨 때 돈을 잃는지도 마찬가지로 무선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코딩을 했냐면 만약에 덱 초이스 n 초이스 n이 이제 1이라면 여기 퍼센트 10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한 건데 이걸 넣은 이유는 카드를 봤을 때 총 10개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10개 중에 5개는 수익, 5개는 손실 이런 식으로 카드 10개를 하나의 어떤 덱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10번마다 이거를 랜덤으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 10을 써가지고 구분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이스 인덱스가 11인 경우에는 초이스 인덱스 퍼센트 10은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어찌됐건 나머지가 1이었을 때 그때 랜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덱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을. 그다음에 이제 게인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다음 로스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덱 리스트가 지금 이제 250원을 잃게 될 건데 그러면 언제 250원을 잃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1,0으로 구분했다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마이너스 250 곱하기 1을 하기 때문에 이제 로스가 마이너스 250으로 계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행부터는 0을 곱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걸로 계산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이 로스 값을 계산을 해줬고요. 그 다음 넷게인은 순수익인데 이거는 게인 플러스 로스를 더해서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니 기본 2,000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2,000원에서 넷게인을 더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계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트라이얼 토탈은 카드 선택을 몇 번 했는지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까 리스트 썸 기능을 이용해서 덱 리스트에 있는 것들 더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머리에 있는 거는 현재 상황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을 모니터에 출력해 주기 위해서 str 함수를 써가지고 문자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화 표시에는 이제 엔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스트링 로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 스트링 머니, 이 변수를 출력해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 초이스에서도 각 A, B, C 덱별로 얼마나 골랐는지 표시해 주기 위해서 덱 초이스 N을 첫 번째 항목,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을 출력해 주고 엔터, 그 다음 전체 시행 개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썬만 이용해서 아이오와 도박 과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손을 봐야 되냐 하면은, 먼저 이거를 한번 오토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손을 많이 안 보게 하려고 코딩을 했는데, 처음에 먼저 임포트 랜덤 한 걸 제거해 줘야겠죠. 제거해 주고 그다음에 썸 함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비긴 익스페리먼트로 가서 바꿔줄 거는 이제 이 랜덤 셔플을 유틸 셔플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 셔플이 있는 거를 유틸 셔플로 바꿔주시면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손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리스트 조작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함수 같은 데서 생각보다 호환이 안 되는 게 많아서 호환이 최대한 잘 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직접 해보시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은 충돌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아이오와 도박 과제를 짜보면서 느꼈던 거는 파이썬 언어랑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코파이로 파이썬 기반에서 실험하는 거랑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서 온라인에서 실험하는 거랑은 실험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살짝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이코파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쪽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실험을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진행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 실전 사이코파이는 이제 위스콘신 카드 소팅 태스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